다시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별도 리스를 회계 처리한 경우는 이렇게 이제 범위 확정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이제 확정하는 뭐 제값 받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증액하고 이때 별도 리스를 회계 처리하는 거고 별도 리스를 회계 처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 거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리스 기간 산정해서 재측정하고 이 리스 부채 변동하고 요 축소할 때는 사용권 자산의 변동하고 이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권 자산 변경한 금액하고 리스 부채 변경한 금액하고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처분으로 보는 거예요. 처분. 우리가 이 일종의. 그 다음에 그 밖에 리스는 수정하는 수정하고 집중하고 사용권 자산 상환을 조정합니다. 그 밖 요 얘기는 그 사용권 자산하고 리스 부채하고 동일하게 이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이 없는 거고 범위가 축소할 때는 손익이 있고 범위가 축소하지 않는 거는 리스 부채만큼 사용권 자산 그대로 조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표시입니다. 표시는 우리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거고 공시는 주석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시는 우리가 이제 사용권 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한다. 사용권 자산을. 그런데 사용권 자산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하면 당연히 구분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으면 다른 거하고 같이 합쳐서 한다. 리스 이용자가 대응하는 기초자산을 보였을 경우에 표시한 것 같은 사용권 자산을 포함한다. 그래서 어떤 항목에 사용권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공시한다. 공시해야죠, 당연히. 리스 부채를 다른 부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면 별도로 빼고 중요하지 않으면 다른 거랑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어디에 포함되어 그 적어주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다른 회사하고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이 회사는 리스 그러니까 사용권이 있구나, 이 회사는 없구나 빼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공시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일관성 있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공시해야지 내가 잘 비교할 수가 있나 비교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면 재무상태표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하고 투자 부동산 사용권자산은 투자 부동산 쪽으로 가고 구분 표시하지 않을 때는 어떤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공시하라. 그 다음에 리스부채 이자 비용과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구분 표시하라.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리스부채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 표시하는 겁니다. 현금표는 리스부채 원금 지급은 재무활동, 리스부채 이자 지급액은 관련된 영업활동 관련된 영업, 재무랑 관련된 재무.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소액 자산 변동 리스트는 영업활동. 요게 이제 우리 기준서상에 이제 현금흐름표가 좀 상세하게 과거 기준서보다 이제 좀 자세히 나와서 현금흐름표 관련해서 지문이 이런 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공자입니다. 제공자는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제공자는 기존에 했던 대로 빼면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리스 제공자는 크게 바뀐 거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금융이나 운용이나 볼 때는 기본적으로 위험과 보상이 어디 있냐, 위험과 보상이 여전히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운용이 있는 거고,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다 이용자한테 줬다. 그럼 금융리스로 가는 겁니다. 리스가 금융인지 운용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 실질, 회계니까 당연히 실질인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종료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한테 이전되는 리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위험과 보상이 다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정가치보다 이제 충분히 낮아서
기초자산은 이제 리스 이용자가 살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 상당 부분을 리스 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현재 가치의 대부분을 공정 가치 대부분을 해서 리스로 커버하는 경우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과거 이제 과거에는 이런 비율이 있었습니다. 뭐 공정 가치가 90% 정도, 그 다음에 리스 내용에서 한 75% 정도 이런 금융 리스를 본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수치적인 기준을 딱 칼로 뭐 이렇게 자르는 기준은 이제 우리 16호에는 없습니다. 16호는 없고 일반 회계 기준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리스가 금융리스 분류돼 쓰는 상황적 지표가 있다는 거, 이건 뭐 참고적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적어둔 이유는 과거에 이제 과거 16호, 그러니까 지금처럼 리스 이용자가 상권 자산을 인식하지 않을 때는 그 제공자 입장에 이제 회계 처리가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제공자가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제공자의 회계 처리가 되게 중요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리스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기본적인 거, 과거에도 중요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중요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이제 밑줄 쳐놓은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리스냐, 운용리스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는 우리가 이제 리스 이용자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 제공자는 리스 순투자 출자할 때 내재이자를 사용합니다. 리스 제공자는 대부분 내재이익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리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다 갖고 있고, 리스 개시에서 리스 순투자 측정치 포함된 리스는 이렇게 고정 리스료, 변동 리스료, 제공의 전종 가치, 리스크는 행사 가치, 부담하는 금액,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리스 관련해서 제공자 관련 리스 최초 측정은 우리가 이제 리스 총 투자는 이제 고정 리스를 변동 리스로 매수 선수가 행사 가격, 종료 부담액, 전종 가치 보종, 리스료예요. 리스료, 무보종 전종 가치. 리스 총 투자기 때문에 내가 리스 산 거잖아요. 산 거기 때문에 무보정 전쟁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조자 또는 이제 판매자가 리스 제공자인 경우는 리스 개시일에 금융 리스의 다음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제조자, 판매자가 이제 리스 제공자인 경우에 이때는 수익도 인식하고 리스도 인식하는 거예요.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익은 매출하고 원가, 그리고 요 매출은 현재가치, PV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그 명목가치하고 요 PV의 가치는 이자 수익, 그래서 리스 부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쓴 거예요. 복잡하게 썼는데, 기초자산 공정가치와 리스 제공자에게 기속되는 리스를 시장하는 현재 가치 중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이게 이제 받는 거잖아요. 받을 돈. 그러니까 공정가치하고 리스료하고 둘 중에 작은 거를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명목가치 들어오는 거하고 이 현재 가치 작은 금액 차이만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수익이 인식했으니까 당연히 수익하고 비용하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원가를 인식하는 겁니다. 기초자산의 원가에서 무보정 장정 가치의 현재 가치 뺀 금액만큼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자가 이제 판매했으니까 제조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하고 그 원가 인식하고, 그다음에 향후 미래에 들어올 돈하고 그 이자 수익 부분을 그 차이를 주는 겁니다. 거의 우리가 장기 할부로 우리가 판매하는 거랑 약간 거의 비슷하고 보면 됩니다. 비슷하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장기 판매는 우리가 이제 자산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수익 개념으로 가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사용권이기 때문에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 수익하고 우리가 원가를 두 단계로 가는 겁니다. 요 개념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그다음 리스 순투자는 우리가 이제 리스 순투자는 현재 가치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 부채에 변동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 부채가 우리가 이자 비용 인식하고 리스로 나가면 감소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순투자도 기간이 지나면 이자 수익 인식하고 리스를 받으면 순투자 감소시키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리스 기간에 걸쳐서 금융 수익한다는 게 유의주알법을 써서 인식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리스 제공자는 리스 총투자를 계산할 때 사용한 추정 무분용 잔존 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추정 무분용 가치가 줄어든 경우에 리스 제공자는 리스 기간에 걸쳐 수익 배분액을 조정하고 발생된 감액을 즉시 인식한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리스 우리가 상관할 때도 보증이라든지 미확정된 것들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무보증 같은 거는 가치를 계속 평가를 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용리스. 운용리스는 뭐 더 간단해요. 운용리스는 내가 매달 끊듯이 리스료만큼 내가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제공자에게. 그래서 다른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있는 거고. 근데 과거에 좀 다른 우리가 실무 예전에 제가 했을 때 좀 다른 게 뭐 1년에 300원, 뭐 2년에 500원, 뭐 3년에 400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게 400원이잖아요. 연 400원. 연 400원이면 과거는 우리가 할 때는 실무적으로 이제 1년차에 300원, 5년차에 500원, 4년차에 400원 이렇게 이제 수익을 인식했는데 16호 기준선은 얘 평균 얘도 400원, 얘도 400원, 얘도 400원 이렇게 이제 인식하라.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기준이나 체계적 기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금주의라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다음에 리스 제공자 리스를 수익을 뜯어가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원가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기초사는 장부가에 더하고 리스 수익 같은 기준으로 어차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제가 비용을 하기 때 자산을 하고 단가 생각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준서 상에는 본문에는 전대리스 짧게밖에 안 나오는데 그 뒷부분이 있어요. 전대리스가 시험에도 이제 나오고 실무적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대리스를 하게 되면 원칙은 전대리스 상위 리스 상권 자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단기 리스는 운용 리스, 전대리스 하거나 예상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전대리스 부분은 분류하는 기준이 과거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대리스는 상위가 이제 상권 자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금융이면 금융, 운용이면 운용 이런 식으로 하고, 상위 리스가 단기 리스면 운용 리스는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 리스는 우리 전대 리스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준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대 리스 관련해서도 아셔야 돼요. 전대 리스가 실제 실무에는 많이 있어요. 전대 리스가. 이거는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전대 리스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1,500평이었는데 우리가 원래 5년 동안에 우리가 수익을 했는데 3년을 이제 빌려준 거예요. 3년을 빌려주면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3년 동안에 리스 상권 자산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제거를 해주면 우리가 받는 거하고 제거해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만큼 처분 손익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해주고 리스 부채는 그대로, 리스 부채는 우리가 최상위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리스 부채는 유지해주고 상권 자산 제거해주고 우리가 순투자 인식하고 요거만큼 차이만큼 우리가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준서에 이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대리스를 금융리스를 분류하는 거고, 운용리스는 뭐 처분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받을 때마다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나오고 크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대리스 부분은 앞에 나왔던 판매원 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자의 리스, 이 부분은 정통적으로 가끔 어려운 문제 나올 때 나왔던 부분인데 16호 들어오면서 전대리스 부분이 좀 많이 이제 구체화됐어요. 구체화돼서 16호 관련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전대리스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